안녕하세요. 신상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 이어가겠는데요. 갈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갈등.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뭔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각이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의 상황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갈등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등 상황이 있어야만이 본인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항상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러한 분들은 아주 평화로운 시기에도 항상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에게 분노를 하고 습관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왜 그러한 태도로 일을 하게 될까, 관계를 맺게 될까, 제가 이렇게 쭉 지켜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공격을 하는 것이 자신한테는 최선의 수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나는 무언가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나를 수비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상대방은 특정 몇몇을 빼고는 모두를 얘기합니다. 항상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이고, 그리고 논의를 할 때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반대 의견을 나와 다른 의견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 몽리를 부리죠. 그러니까 좋은 의견들이 모아서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관철시키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으면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화를 내기도 하죠. 또 한 가지는 목표라든가 가치를 고려하기보다는 무조건적으로 관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유사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은 여러 의견 중에 하나가 아니고 반드시 관철해야만 되는 유일한 의견이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조직으로부터 이탈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구성원 n분의 1 이게 아니고요. 이미 나가 있어요. 유체 이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조직 안에서 형성되지 않고 밖에서만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어떻게 되든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강한 확신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의견, 생각을 갖더라도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일도 없어요.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회의를 하다 보면요. 자기 의견을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모호해요. 나는 이거다. 명확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공격받기 싫어서 그래요. 이걸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그것도 있고 또 이것도 있고 그럼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도 있는데 이것도 있고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의가 잘 안 돼요. 근데 자기 생각은 또 있어요. 그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이 있게 되면 또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분들이 어떤 부서를 하나 맡게 됐다. 팀을 맡게 됐다.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됐다. 그렇게 되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왜?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단적인 지성이 모여서 좋은 결정을 하고 좋은 결과를 낳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옹고집만 부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팀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분들은 오랫동안 근속하진 않아요. 근속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든 싫어하게 돼요, 이 사람은. 다음입니다. 동호회예요, 동호회. 그 동호회라는 건 뭡니까?
즐거움을 서로 쉐어하는 거죠. 자전거를 타거나 사진을 찍거나 수영을 하거나 테니스를 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기 좀 심심하니까 같이 모여서 즐겁게 하는 거죠. 즐거움의 상호 부조입니다. 내가 참여해서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더 즐겁게 돼요. 그죠? 그래서 동호회는 즐겁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싫으면 즐겁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직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직장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직장을 나와서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일보다는요,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직은요, 모두가 나한테 주어진 역할, 그 역할을 잘 인지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잘했을 때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근데 그 역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재밌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어떤 결과를 낳기 위해서, 그런 건 별로 관심은 없고 일을 할 때 재밌어야 되는 거죠.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에 대한 집중력은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일하는 건지 노는 건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놀듯이 일해라. 신나게 자기 역할을 수행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놀듯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는 거예요, 그냥. 일이 아니죠. 그리고 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지시를 내리잖아요. 조직의 지시. 주로 이제 상급자가 지시를 내리게 되겠죠. 근데 이걸 지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커피숍에 앉아서 즐거운 대화를 하는 한 토막으로 이해를 해요. 지시는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참조하는 거예요. 그런 의견도 있구나. 그건 그러고. 자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평적 관계에 집착을 해요. 동료들 있잖아요. 같이 입사한 사람이라든가 굉장히 즐겁게 서로 격려해요. 격려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일을 못했으면 못한 거지. 왜 못한 거 가지고 잘했다고 합니까? 근데 동호회 나가면 어떻습니까? 어이구, 빨간 티가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그러죠. 어울리든 말든 그런 관계가 중요한 거니까요. 서로 덕담 나누고 칭찬해주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과업은 하긴 해야 되잖아요. 일이 어떻게 가죠? 옆 사람한테 가게 돼요. 처음에는 성격 좋다고 인식을 해요. 근데 같이 하다 보면 자꾸 나한테 일이 더 오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지만 계속 누적되면 짜증나죠. 그래서 사람은 싫지 않은데 그 사람과 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미가 없어져요. 그럼 동호회는 어떻게 돼요? 재미가 없으면 떠나잖아요. 잘 떠나요. 그리고 또 직업을 또 쇼핑을 합니다. 계속 반복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조직에서의 역할은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유체 이탈은 당연한 거죠. 제 경험상 고생 안 해본 사람들이 이래요. 어디 가서 내 손으로 알바를 하든지 뭘 하든지 돈도 벌어보지 않았고 집은 유복해요. 그리고 집에서는 힘든 일은 절대 안 시켜요. 투정을 부리면 잘 해주고. 근데 이런 분들은요, 복지, 임금 문제 가지고는 관심이 또 없어요. 주로 그러한 분들이 이러한 그 함정에 빠지더라. 또 한 가지 유형입니다. 따돌림이죠.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괜히 복수하고요. 우리 왕따라고 하잖아요. 따돌림. 이건 정신과적 질환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꼭 그러한 그 왕따 시키는 대상을 만들어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인데요. 자꾸 왕따를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이런 거랍니다. 내가 누구를 괴롭혔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은 왕따를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은 싫어. 그래서 저 사람을 괴롭힌다기보다는 저 사람은 괴롭힘을 당해야 돼. 그것이 정의야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 자기는 그 정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 당해도 싸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인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조직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상처받는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 특징들을 좀 몇 가지 보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싫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과장하고 그래서 헐뜯고 입만 열면 헛뜯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 사람만을 공격하는 거예요. 옆에서 듣다 보면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같이 동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특징이 있어요. 업무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짜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하급자예요. 매일매일 보고해라. 업무 보고를. 그리고 퇴근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보고한 일일 보고 한 번도 파일을 열어보지 않아요. 이 일일 보고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재난대응 긴급보고 가게 되면요. 하루에 3번 정도의 보고가 있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생존보고하죠. 살아있다. 그 다음에 업무 진행상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즉각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업무가 다 끝나고 숙소로 들어가면 하루를 다 마무리해가지고 보고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업무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근데 활동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일일 보고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대요. 큰일이에요, 그것도. 그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일이 잘 되게 하는 것하고는 저는 무관해요. 열어보지도 않는데요, 뭐.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결제를 올리잖아요. 특정한 사람의 결제 올린 것들은 사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고쳐와라. 또 고쳐서 가면 이거 고쳐와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그 고치라는 내용이 의미가 있으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별것도 아닌 거예요. 꼬투리만 잡는 거죠.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 그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이 사람들은 억울해 있어요. 항상 자기는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난 당하고 있다. 뭔가 부당한 것에 의해서 당하고 있다. 불평하고 왕따를 시키는 그 대상자 때문에 나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문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협력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죠. 어떤 팀장 같은 거 주잖아요. 책임자가 되게 되면요. 즉각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우 감정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은 그게 힘들어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직장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상사의 괴롭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태만의 연대를 합니다. 태만의 연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흔히 공무원들이 그 철밥통? 뭐 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공무원 조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인이 없어요. 오너가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일 잘해가지고 성과를 내면 누군가가 이익을 더 많이 가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왜 그런 게 있잖아요. 퇴근을 해.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일 다 보다가 밤 10시쯤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와요. 그리고 카드를 대줘. 퇴근한다고. 그러면은 야근 수당이 나오잖아요. 조직 내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누구한테가는 지적을 받게 되겠죠. 근데 그걸 지적 안 하는 거예요. 왜? 본인도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적절한 수준에서 그 태만을 조직하는 거죠. 제가 그거를 태만의 연대라고 용어를 붙였는데요.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요. 제 경험상 조직에서 가장 해악적인 태도예요, 이게. 이건 정말 깊은 상처를 낳게 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 조직 내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게 되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빨리빨리 개선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쳐요. 또 한 가지 유형, 투쟁형입니다. 투쟁. 싸워야 정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철저한 고발 정신, 그리고 뭔가가
좀 부족하거나 하게 되면 이건 타파해야 된다. 그 대상자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꽤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이 사람들은요, 이 조직의 상황들, 우리가 일하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사색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항상 플랜 A도 있고 플랜 B도 있고 C도 있고 있잖아요. 플랜 A가 좋은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플랜 C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 그런 게 있잖아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플랜 A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조직력을 키우자, 이런 결의도 하고 하면서 플랜 C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 사색하지 않아요. 플랜 C? 이건 나쁜 거예요. 타파. 왜 플랜 C를 하라고 그래? 불만, 격퇴해야 된다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분들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불편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불편한 것은 바꿔야 돼요. 왜? 내가 불편하니까. 근데 먼 일을 맡겨다 보면 실패할 수가 있어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실패를 하잖아요. 반성이 없어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환경을 더 개선해야 돼.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자꾸 환경 탓하는 거예요. 이 투쟁형 사람은요, 자기 반성 없어요. 혹시 주변에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 반성하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자기 반성하게 되면 투쟁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는.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죠. 그 상황이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수 있어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도 못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유형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우물에 가면 숭늉이 없잖아요. 근데 계속 우물에 가요. 숭늉 찾으러. 그리고 얘기를 하죠. 저 우물을 타파해야 된다. 그렇죠. 반드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습관적으로 선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혼자서 하면 힘드니까 선동을 합니다. 선동하게 되면 흔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조직이 위태위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폭파하게 됩니다. 그 갈등의 극단까지 가고 그리고 자기는 정의를 위해서 사직서를 내요. 그리고 얘기하죠. 앞으로 잘들 하시라고. 또 한 가지 특징. 이분들은 실물을 모릅니다. 실물한 게 뭡니까? 디테일이에요. 항상 모든 게 잘 돼가지 않잖아요. 안 된 것에 대한 유기관리도 하고 꼼꼼하게 애정을 가지고 바라봐 줘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인도주의적 활동들은 흔히 말하는 수혜자라고 얘기하죠. 그 파트너들이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부분에 대한 집중해라. 거기에 애정을 가져라.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무력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지 않거든요. 왜? 투쟁심 때문에. 그러니까 실무력이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죠. 스스로 버린 겁니다. 자, 이런 분들, 이 정의롭고 투쟁적이고 전투적인 이분들한테 일을 맡기면요, 정말 전투적으로 투쟁적으로 일을 말아먹습니다.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왜? 일은 애정을 가지고, 조직에 대한 애정도 가지고, 동료에 대한 애정도 가지고, 하급자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꾸 남 탓, 환경 탓하고 투쟁심만 유발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일비를 주잖아요. 출장 가게 되면은. 근데 일비를 어떻게 책정을 하냐면 운영팀장하고 그 파견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요. 저는 모르죠. 국가의 물가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결정해서 가는데 조금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걸 말을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적절 수준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무총장이 활동가를 학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를 이해를 했다면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출장 가서 호텔에서 저녁에 라면을 끓여서 먹었다.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라면 끓여 먹게 될 수밖에 없는 조직. 도대체 이 조직은 뭐냐? 이렇게 비난을 하죠. 거참 이상하다. 물어봤더니 그 사람 라면을 좋아했어요. 나가서 밥 사 먹기 귀찮잖아요. 우리 출장 가서 밥 사 먹고 나가면 이거 차 타고 이동하고 이것도 일이에요. 저는 그냥 아예 나가지도 않잖아요. 그 전기 쿠커가 있어요.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라면 끓여 먹거든요. 맛있거든요. 그분도 맛있어서 그렇게 했대요. 네, 다음 유형 볼까요? 기생. 기생하는 거예요. 타자를 인식할 수 있는 세포가 없어요. 이분은 항상 기생을 합니다.
이분의 그 특징은 드러나지 않아요. 조용히 있습니다. 왜? 숨어야 돼요, 기생은. 그렇죠? 기생충 다 숨어 있잖아요. 그렇죠? 안 들켜야 되니까 숨어 지냅니다. 조용합니다. 이분은 반드시 출근길에 깊은 생각에 빠지게 돼요. 무슨 생각이냐면 퇴근할 생각합니다. 이 머릿속에는 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겠습니까? 응?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동료 관계도 숨어 있어요. 그냥 일은 매우 천천히 합니다. 보통 일을 천천히 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면 꼼꼼하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이분은 그런 게 아니고요. 안 하려고. 그리고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 보고를 하지 않냐면요. 보고를 하게 되면 질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보고 안 하려 합니다. 그리고 보고하러 들어올 때 굉장히 공포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기는 그냥 가만히 시간 보내고 월급 받으면 되는 것인데 자꾸 뜯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고를 안 합니다. 사람이 참 좋아요. 이런 사람. 동료들한테 욕을 잘 얻어먹지 않습니다. 왜? 동료를 절대로 괴롭히지 않아요. 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낼 뿐입니다. 뭐 물어보면요. 거대 남로 같은 것만 얘기해요. 이번에 워크숍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럼 답변이 이런 식이에요. 화기애애하게 해요. 일반 놈만 얘기하고. 그렇죠. 우리는 항상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얘기가 이어가지 않아요. 절대로. 왜? 생각 안 해봤으니까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무엇을 할 때요. 기가 막힌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한 거 가져와요. 남이 한 거. 스스로 찾아 읽지도 않아요. 그냥 한 거 가져와요. 근데 특징이 또 뭐냐면 한 거 가져왔으면 그 내용이라도 파악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조차도 잘 안 해요. 역시 몸에 밴 태만의 연대를 하게 되죠. 이런 분들이 완전 기생은 아니어도요. 상당 부분 기생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항상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여기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잘 잡혀져야 됩니다. 그 다음 유형입니다. 프리랜서예요. 프리랜서. 유체 이탈형이고요. 무정부주의자입니다. 근거 없는 유아 독존형이죠. 일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왜? 저는 이 부분에 전문적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전문가주의에 대한 얘기를 언제 한번 해줄 거예요. 근데 이 전문가주의는요, 엄청난 책임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라 하면 그 사회에서 꼭 필요한 요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선수다 이거죠. 우리는 무슨 전문가가 돼야 됩니까? 인도주의 활동의 전문가가 돼야 되죠. 어떤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누가 그래도만요. 10년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 영역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이 프리랜서, 랜서가 뭡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말 타고 이렇게 싸울 때 창 같은 거 들고 있는 거 있죠? 굉장히 무거운 쇳덩어리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다 하는. 그거를 랜서라고 합니다. 영주 시대 있잖아요. 봉건 시대. 이때는 영주가 한 자기 영역을 다스렸잖아요. 그러면 하다 보면 싸움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병사가 필요한데 일상적으로 병사를 채용해서 먹이고 훈련시키면서 보유할 수가 없게 돼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치안만 유지될 수 있는 수준에서 평상시를 갑니다. 그러다가 전쟁 시기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사를 사요. 그게 용병입니다. 그렇다면은 병사를 살 때 누구랑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누구랑 계약을 하냐면 랜서랑 계약을 합니다. 이 랜서는 기마병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 흔히 뭐 공사판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십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미장하는 사람도 데리고 다니고 벽돌 쌓는 사람도 데리고 다니고 목수도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 그 십장하고 계약하게 되면 노동력들이 같이 쭉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랜서랑 계약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랜서는 어디에 소속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토트넘에서 싸우고 어떨 때는 아스널 가서도 싸우는 거예요. 이번에 손흥민이 뭐 이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뭐 이따가 남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간 팀은 본래 기존에 자기가 소속됐던 팀하고 또 싸우는 거잖아요. 그 용병이 그랬어요. 그래서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그 정도, 그 영주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무력을 갖춘 사람, 이 프리랜서예요. 그래서 이 프리랜서는 조직과 나는 별개입니다. 그렇죠? 계약서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조직은 없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이 영주, 이거 상관없어요. 난 그 전쟁에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독존의 특성을 갖게 돼요. 나는 대단한 이거에 대해서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뭐 조직은 없으니 유체이탈이죠. 또 한 가지는요, 이분들은 내 손에 피는 묻히지 않아요. 즉, 조직에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팔을 걷고 나서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조직에 기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자세겠죠. 그렇죠? 그런 거 안 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그 과실만 공유할 뿐이에요. 조직의 미래보다는 당연하죠. 자신의 개똥 철학이 우선이에요. 메디피스라는 이러한 그 조직에 들어와서 인도주의적 실천을 한다. 그리고 이 일은 이러한 기조로 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걸 거절하죠. 그리고 자기하고 철학이 안 맞다는 둥, 생각이 틀리다는 둥. 자기 생각 가지고 조직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의 생각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조직의 생각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구성원들의 동의와 합의, 공감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100%는 아니더라도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가치, 미션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가게 돼야 되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개똥 철학이다. 자신감이 커요. 이들은. 나는 메디피스 같은 이런 조직, 나는 이제 국제기구 가서 일할 거야.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쇼핑 중독에 빠집니다. 뭐 한 6개월, 어떤 3개월, 그래요. 본인은 스펙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또 왜 그게 스펙 관리인지 저는 아직까지 이해는 안 돼요. 근데 미국 국적의 직원이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직장을 좀 자주 옮기는 편이래요. 당연히 그렇죠. 거기는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 이런 걸 잘 안 가져요, 회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유럽은 어떻게 했어요? 복지주의로 갔거든요. 직원들을 가급적 자르지 않게 하고.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해요? 유연하게 해라.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여러 직장들을 섭렵한 것은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아서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는 아니고요. 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쇼핑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